대다수의 당 지도부 구성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논란 9일 만에 탈당한 김 의원의 행보. 자, 장 소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두 가지로 봐요. 파렴치하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명명백백하게 정치 생명을 걸고 내가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의 자료 제대로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관계가 밝혀질까 봐 탈당한 거예요. 이건 파렴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김남국 의원한테 이용 거래소, 전자, 지갑, 거래 고인 종목, 그 다음에 수입 현황 이런 자료 요청했다. 근데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김남국 의원은 거짓말까지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이제 탈당 선언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면요 본인이 제대로 말했어야 해요. 그런데 열흘 전에 처음 본인 이 사건 해명하면서부터요 계속 해명하고 거짓말 들통나고 또 해명하고 또 거짓말 들통나고 또 해명하고 거짓말 들통나니까 이제는 거래소에서 자료 지금 뽑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부당한 정치 공세입니까? 상임위 시간에 이렇게 코인 거래해요. 국민을 위해서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국무위원들 질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코인 거래하고 있어요. 그것도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의 시간에 거래했다라는 화면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 저 회의 시간에 안 했고요. 화장실에 했고요. 휴게소에서 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몇천 원짜리여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무소속으로 정치 공세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당의 진상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오히려 몸통 자르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당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한다고 하는 걸 지도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본인이 먼저 선언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저도 장성철 소장하고 막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부끄럽습니다. 논쟁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 현상이 나왔을 때 앞서가지 않고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초기에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 정도 규모와 그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는 김남국 의원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표현 사용했던 것처럼 위선이나 아니면 파렴치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해명하고 또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주변에 김남국 의원의 말이 맞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다고 하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거래 내역 제출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투자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자진 탈당으로 모든 게 마무리될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걸 과연 이해해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초기에 투자했을 때 제가 직접 들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그때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고 또 정치인이 돈하고 권력을 동시에 쫓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하여튼 좀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남국 의원 탈당을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 꼼수 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비난하고 있고요.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또 비판 목소리도 있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김평론가님, 의원직 사퇴, 의원직 박탈은 사실 이 사안 갖고 당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신분이 보장됐는데 네.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앞서서 민주당 차원의 조치는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이렇게 자진 탈당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당에서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해 보인다. 가뜩이나 민주당에 등 돌린 여론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추가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경우에 비록 탈당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 차원의 조치는 해야 한다. 제명 조치든 그 어떤 조치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김남국 의원을 당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의원이 다시는 정치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할 만큼의 상징적인 조치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탈당이 무슨 면죄부를 위한 만능 치트키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 의혹이 커지면 탈당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것도 사실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은 잠시 탈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좀 조용해지고 뭐 법적인 재판에 가게 되면은 본인은 어느 정도 소명을 하고 다시 복당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역구의 당무위원회에서 내년에 총선에 뭐 제가 출마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런 식의 뭐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정치인이요, 배지 한번 달아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배지 달려고 할 텐데 이런 거를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탈당을 한 사람이라도 어떤 중대 혐의가 있으면은요, 탈당을 보류시켜 놓고 제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명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아직도 좀 민주당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좀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일 날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을 윤리에 제소를 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제소했으니까 우리는 뭐 제소할 필요 없어요 라고 지금 민주당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일벌 백계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본인들도 다시 또 제명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징계 절차가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정미정하는 것 같아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냐, 좀 그걸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 출연까지 해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방송에 나왔을까요? 거기서 그랬어요. 나는 뭐 잠시 떠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코인 거래소에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뭐 며칠은 뭐 거래소가 쉬는 날이고 또한 며칠 자료 뽑는 데는 뭐 며칠 걸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자료 제출 못했어요.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야당이나 언론이나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요, 언제, 왜, 어느 시점에 무슨 돈을 갖고 처음에 위믹스와 비트토렌토인가 그 가상화폐를 왜 샀느냐, 언제,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처음에 거래 내역 자기 휴대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민주당이 제출하면 되는데 지금 뭐 전체 거래 내용 뭐 다 달라고 하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변명 아닌 변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위선의 끝판왕, 김남국 이런 식의 공격까지 해대고 있는 겁니다. 돈봉투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이재명 대표가 채 한 달이 안 돼서 어제 쇄신 의총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쇄신 의총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항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저는 뭐 공개 의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대합니다. 원래 의총은요, 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돈봉투 사태든 뭐 이번 코인 사태든 간에 다 늑장 대응에
뒷북대응, 뒷걸음 치지 마라. 네, 화면으로 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6시간에 없는 쇄신 의총이었다고 하고 격렬했다고 하죠.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 조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장 소장님, 네. 코인 관련 의혹 제대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아마 제대로 조사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진상조사단의 일원 중에 한 명인 김병기 의원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조사하려면은 김남국 의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나 무소속 의원인데요? 나 자료 제출을 안 할래요. 나 그냥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다음 재판 과정 중에 저 해명할 거예요. 라고 하면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노리고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 끌기 할 것 같은데 저는 김남국 의원의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0일 날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의 왜곡, 의혹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위해 당에서 좀 조사단을 꾸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감출 것이 많다. 떳떳하지 못하다.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할지도 모르는 의원들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네. 돈 벌려면은요, 국회의원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돈 버는데 몰두하세요. 국회의원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2억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고 있고요. 9명에 달하는 그런 보좌진들까지도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살펴라, 국민의 어려운 점을 법과 제도로 고쳐라,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뒷받침 해주는 건데 본인은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에서 그냥 코인 거래하고 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제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벌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국회의원직 그만두시고 돈 버는 데 몰두하세요. 네.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들 내년에 출마하지 말아주세요.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도 지금 장성철 소장과 비슷한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쇄신의총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거셌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신임 관련된 거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결의안도 좀 두루뭉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김평로가님, 의총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개파 간 갈등으로까지 또 비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돈봉투 의혹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쇄신의 칼을 들었다면 예.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김남국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제기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제대로 된 조치 취했어야 한다. 진상조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외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과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다음에야 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 사태 나왔을 때 빨리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회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의 수사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당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좀 별개로 해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도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아니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주저주저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당을 계속 화합하고 갈등을 하지 않은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쇄신의 칼을 휘두르고 다시 당을 정돈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큰 권력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사안을 결코 소홀하거나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관련 경선 자금 돈봉투 의혹까지 표면적으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한 것 같았던 민주당. 장 소장님께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코인 사태까지 겹치면서
진짜 이제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개파 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어제 쇄신 의총 6시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의원들의 공격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당이 제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이 그거는 뭐 이미 제소됐으니까 좀 뭉개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쇄신과 혁신과 저러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연루된 사람들을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하지 못하면은요, 거 봐라, 이재명 당대표 당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조치 못하면 우리 내년 총선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예. 이재명 당대표 그 자리 자체가 좀 위험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잘 하셨듯이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당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먼저 탄핵받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겹악질 맡고 있는 민주당의 쇄신은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